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바이오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1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3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 융복합, 봉사정신, 우주와 생명과학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생명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학생부 종합전형,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님 목소리가 정말 밝으시네요.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 아드님과 좀 진로에 관해서 의논을 많이 하시나요? 네네. 어떤 점을 가장 요즘 궁금해하나요? 자기가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매번 1등급에서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네. 바로 잡고 싶어서 이렇게 학습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편이에요. 네, 오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박중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네. 박준호 선생님,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학생은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이고요. 어떤 여느 그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랑 마찬가지처럼 좀 편하게 정시로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학생부의 내용이나 자료들을 보면요.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활동에서도 상당히 열정적이고 진로가 명확하고 그리고 1학년 때 융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많은 걸 준비했다는 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시에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포석을 좀 깔아놓고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중서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를 좀 더 높게 보셨는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낮은 내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내신이 또한 향상 추세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친구인 것 같고요.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한 친구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두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학교 활동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신이 낮은 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고 대비해서 약간의 내신에 여유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한 2점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내신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위 내신일 경우에는 2018학년도에 이제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폭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목표로 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순위로는 논술 전형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 수학과학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논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권 친구들이 대비하는 스타일로 학종과 논술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학과학을 같이 보는 대학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엔. 그래서 연세대나 성균관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대비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 이후서부터는 자연계 논술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늦게 준비해서 많은 그 성과를 못 보고 있는데 이번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 제가 정시를 추천드렸는데요. 현재도 점수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시에 대한 것도 준비할 수 있는데 정시를 병행 고려하되 앞으로는 점점 범위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도 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2학년 때 성적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학습 비중을 좀 더 점점 늘리시는, 공부량을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시나 정시나 다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시 정시를 같이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조진원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진원 선생님, 논술 전문가. 예, 이공계 논술 전문가신데요. 예, 우리 학생처럼 이제 연세대나, 이렇게 성균관대에 수학과학형, 이런 그 논술을 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연세대하고 성균관대학교 일단 두 개를 좀 비교를 갖다 해보면요. 일단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이전에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성대는 이제 수능 이해 본다는 거.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8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보는 거죠.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생이 재학생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는 일반과 학생이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과학을 보면은 연대하고 성대가 배점은 똑같습니다. 수학 과학이 60점, 그다음에 과학이 이제 40점 이렇게 똑같은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소문항이 4개가 이렇게 딸려서 나오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는 두 문항, 한 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큰 차이점을 봤을 때는 이제 과학 쪽이 되는데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물화생, 지구과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화생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는 2까지도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물화생 1, 2에서 총 6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2가 약하면은 완만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대보다는 좀 성대가 좀 쉬운 편으로,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교과서 내의 주제를 갖다가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 봤을 때는 매년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성균관대학교가 약간 쉽다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 쪽의 논술을 갖다 말씀드리면 일단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풀어갖고 완벽하게 만점을 맞는 학생은 별로 없거든요. 네. 이게 부분까지 내지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는 방법을 갖다 배점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답이 안 나왔다 해서 버릴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풀이를 한다면은 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성적표를 좀 보시면요. 9월 모의고사 점수에서 국어 2등급, 그다음에 수학 가형 2등급, 그다음에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 그다음에 화학원 3등급, 생명과학 2등급, 그래서 평균 2.33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파악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국어, 수학, 탐구만 반영했을 때는 2.17등급 정도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영어는 꼭 필히 향상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성적을 좀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화학은 계속 3등급 유지되고 생명과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하락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영어가 3등급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한양대를 정시를 예를 들어드리면 100점 기준에서 3등급이면 한 6점이나 빠지니까 네.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정시 합격선, 지원선은 어느 정도가 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정시는요. 한양대 생명공학과 기준으로 해서 100분위를 보면 282점 정도인데 학생은 한 27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점 정도 빠지는 상황이고요.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279점, 그래서 한 마이너스 2점 정도 모자란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도 다행히 상승 중이니까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100분위 성적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대학을 좀 많이 골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 밖에 또 뭐 어머님께 지금 뭐 수시 전형, 어머니가 이제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보니까 수시 전형에 좀 애매한 등급이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은 내신은 아니긴 한데, 네. 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쁜 내신만은 아니니까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학들의 어떤 합불 사례들을 보면요.
보통 지원자들과 합격자들의 성적을 보면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한 85% 정도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를 같이 가시는 게 제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정시는 당연히 준비하셔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3학년 1학기 그때 가서 그냥 정시 올인하겠다라고 결정하셔도 늦진 않은 거니까요. 네. 지금은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수학 성적 꼭 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수능 모의고사 성적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 시간에 좀 할애하셔서 플러스 알파 시간을 좀 확보하셔서 네. 좀 학습량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내신은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점수서부터 보면요, 과학이 2.67등급이고요. 그리고 국어가 2.81등급, 그 다음에 수학이 3등급, 영어가 4등급. 그래서 평균 3.15등급 정도고요. 이어서 학기별로 내신의 추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주요 과목의 추이를 보면 국어는 4등급, 2등급, 2.5등급, 수학은 지속적으로 3등급을 유지, 그 다음에 영어는 5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신이 전체적으로 정량적인 상태는 뭐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 자사고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상태니까 그런 거 감안이 좀 될 거고요. 추가로 더 중요한 건 내신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꾸준히. 그래서 그것도 많은 폭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 어떤 정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신이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활동에서 비교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성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승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떤 내신의 정량적인 점수가 추가적인 향상이 좀 이뤄지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등급 이내 진입하는 걸 목표로. 그래서 네. 3.15니까요. 뭐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수학 꼭 올리시고 과학 올리시고 국어 영어는 유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박중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비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학생부 비교과에 대해서는 좀 맑음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네. 항목별로 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봉사, 진로, 독서는 여러모로 너무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1학년 때 융복합 과정에 맞춰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특색에 맞는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의지가 표명되는 그런 우수한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고민과 상담 기록을 선생님이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우수한 평가가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중력장애에서 천문학까지라는 어떤 대학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선이수도 했고 상당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독서 같은 경우에서도요, 다양하게 독서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융복합적인 독서 다 해놨고 인문, 자연공학적인 독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독서들 추천드리면 뭐 생명공학, 그다음에 우주에서의 생명공학이라던가 신소재, 인공장기 이런 쪽에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걸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상 경력이 조금 문제인데 숫자로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학업 향상에 대한 상을 받았어요. 그건 뭐 학업에 대한 열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2학년, 3학년 동안 추가로도 수상 경력을 좀 늘리시고 혹시 자소서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 상을 못 받더라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내시는 그런 대학에 전형에서는 그런 걸 자소서에 필히 작성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동아리가 주로 역사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기록이 덜 되셔서 그러시겠지만 2학년 때 이후서부터는 좀 자율 동아리도 한번 창설해 보시고 그래서 네. 지원학과와 연계성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진호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같이 보셨는데 특히 어떤 비교과를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과 내용과 좀 비슷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동아리, 자율 동아리 네, 쪽일 것 같아요. 역시. 네.
근데 저는 이제 자율 동아리를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학생의 이제 관심사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직접 호기심을 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부의 본인의 그 직접 호기심 내지 직접 성장을 갖다가 담을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토론을 통해 갖고 그런 지식을 갖다 습득하는 과정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자율 동아리를 갖다 좀 활성화해서 본인의 궁금점 내지 직접 호기심을 갖다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은 어디였고요? 또 어느 대학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으로 희망대학은 한양대 생명공학과, 2지망으로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그다음에 3지망으로 서강대 화공 생명공학 전공을 희망했는데요. 저는 1지망 한양대 생명공학과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일지망인 한양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한양대 같은 경우엔 제가 보기엔 이 친구 생명하고 인공장기 뭐 네.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기계적인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기계의 융복합적인 학문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그런 로봇 팔이라던가 인공관절 그런 것들 괜찮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는 공대가 아니라 자연과학 계열에서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라는 그런 학과를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기계적인 거는 그리고 융복합적인 건 한양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신의 상황들을 보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정성적인 측면으로도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아보게 되는 한양대의 노하우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양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려대도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살짝 아재 개그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고려대학교도 고려해봐라.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학교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학년도 한양대 수시에서 변화는요. 선발 규모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도 늘었고 종합전형도 늘었지만 조금 안타까운 건 생명공학과는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거긴 한데요. 네. 수능 최저는 역시 미적용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생명공학과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모집 인원은 10명 그대로입니다. 근데 경쟁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 41.6대 1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 38.4대 1 정도까지 됐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건 그만큼 최저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니까 그만큼 허수도 많다라는 거니까요. 예. 경쟁률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특히나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140%나 됐습니다. 그럼 그만큼 많이 돈다라는 거고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원율까지도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전 가능성에서 보시면 생명과 기계를 좀 묶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마인드 자체를 이렇게 해서 생명 관련 동아리라던가 기계와 연계되는 어떤 발명 동아리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의 경우에는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6학년도에는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선 내신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종합전형이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점이 한 1.5, 생명공학 같은 경우 1.52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최저가 1.77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만 올리시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전기생체공학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체공학부에서는 거의 그런 바이오 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쪽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학년도 거랑 비교해 보시면요. 2015학년도 내신의 어떤 등급 사례들에 비해서 많이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신이 떨어지니까 어떤 비교과적인 측면도 좀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 맞고요. 그리고 또 어떤 비교과적인 거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한양대만의 자신감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이긴 한데 3.15 등급의 내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한 2등급 초반 정도 되는데요. 이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 보통 지원 경향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한 5개년 정도, 최근 5개년 정도의 지원자의 목록과 그다음에 합격자의 목록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그런 대학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학생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나 뭐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합격생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논술도 많았고요. 근데 저기 이제 내용이 저희가 뭐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의 다 네. 지원을 하니까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어머님 잘 듣고 계시죠? 네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유, 너무 명쾌한 상담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뭐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지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 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영어죠. 지금 네. 영어인데, 뭐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네.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 영어는 자기의 논리를 푸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글쓴이의 논리를 이해하고 거기 그대로 따라가서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논리를 자꾸 내세우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영어 독해나 이거 연습을 할 때 자신의 논리가 아닌 글쓴이의 논리를 찾는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아마 많은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영어를 열심히 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요? 예. 어머님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명쾌한 상담으로 인해서 뭔가가 시원하게 해소를 하는 2번 뚫리셨습니다, 기분이- 시원하게. 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과 잘 의논하셔서 진로와 진학의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비 수험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신청 못지않게 학부모님들의 상담 신청도 많이 보이는데요. 저희와 상담을 하시면서 자녀분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공부하는 모습 또 미래가 불투명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에 학부모님들도 좀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네. 하지만 이거 다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의 과정이니까 네. 잘 지켜봐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조진호 선생님, 박중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2017 수능 대비 사회탐구 영역을 주제로 배인영 선생님의 법과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